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춥습니다. 외출하실 일이 있으면은 두꺼운 외투, 그다음에 목도리, 모자 단단히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했습니다. 술이 딱 했습니다. 아주 그냥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아마 어제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전화로 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 할 때 이제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저 뉴스 들으시고 어떤 첫 번째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제대로 한 방 먹었구나. 민주당이 이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혹은 용산 팀, 오랜만에 그 용산의 정무팀, 거기에 이제 이동관 포함,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여기가 훨씬 더, 네, 민주당보다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허점을 정확하게 노려서 치고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완전 멘붕 상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 제가 사설을 좀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총선용 억지 탄핵, 억지 탄핵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선용 억지 탄핵, 국정 파란, 억지 탄핵. 자, 우리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 억지 탄핵이다. 억지 춘향, 억지 탄핵. 중앙일보 볼까요? 탄핵 폭주, 거부권 악순환. 거기에 갇혀있다. 그래서 여야 정쟁 속에 예산안, 민생 법안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 탄핵 폭주, 탄핵 폭주. 그래서 억지 탄핵, 탄핵 폭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거야의 탄핵 중독, 탄핵 중독.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이런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억지 탄핵, 탄핵 폭주, 탄핵 중독. 국민일보 끝내 탄핵 강행 무리수, 탄핵 강행 무리수. 그다음에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탄핵 남용, 입법 독주, 탄핵 남용, 입법 독주. 민주당은 탄핵 소추 발의와 관련해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 이런 이유를 댔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례에 비춰 장기간의 위원장 직무 정지를 노린 거대 야당의 횡포다. 탄핵 소추 인발 무책임하다. 이런 제목을 쳤어.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공약적 탄핵 남발, 국정방해, 역풍 맞을 것이다. 국정방해 탄핵 계속된 역풍 맞을 것이다. 한국경제, 탄핵 폭주, 탄핵 폭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걸 이제 통과시키려고 표결 직전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건데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탄핵 폭주, 탄핵 남발, 탄핵 중독, 탄핵 강행 무리수, 탄핵 중독, 탄핵 폭주, 억지 탄핵
이게 국민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또 이와 반대되는 그런 제목을 붙인 사설도 있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방송 장악 폭주 이렇게 해놨네요. 이동관은 꼼수 사퇴. 그 다음에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답니다. 방송 장악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한겨레하고 경향을 빼놓은 나머지 대부분 신문들은 한 목소리로 거대 야당,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중독 환자야, 환자. 그래서 폭주를 멈출 줄 모르고 중독에 빠져서 탄핵을 분발하고 억지 탄핵을 하고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일이 있는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우리는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된다. 이동관을 탄핵하는 거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그 기관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답하라. 자, 골치 아픈 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느니 그것을 의결을 하려면 정족수가 몇 명이었어야 된다느니 방송통신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마비가 된다느니 이런 숫자를 등장해가지고 같이 골고리 따지고 이런 것들은 다 머리 골치 아프니까 딱 한마디 질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물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뭐냐 당신들은. 이동관이 미워서 이동관만 찍어내면 된다 이런 거냐?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해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 진짜 목표는 이동관이 목표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서 언제까지? 내년 4월 10일까지. 내년 4월 10일까지. 총선 있기까지. 앞으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방송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대통령이 그 후임 방통위원장 이제 지명을 하고 그게 청문회를 거치고 이렇게 국회에서 일이 있은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겠지요. 빠르면 한 달 이내에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누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오는 족족 탄핵을 하겠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말을 하는 그 나라의 그 일당의 원내대표, 그 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제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제2의 이동, 제3의 이동 모두 탄핵이다. 방통위원장 지명만 해봐. 내가 다 탄핵시킬 테니까. 임명만 해봐. 다 탄핵시킬.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모독하고 대통령을 모독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모독하고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혼비백산했다. 어제 아마 멘붕 상태에 빠져서 이재명 대표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실토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측을 못했는데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제 오후에 본회의만 열려봐라. 이동관 너는 죽었어. 이제 표결을 바로 해가지고 쫓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두어 시간 전에 스스로 딱 사표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 닭 쫓던 게
지둥 쳐다보는 꼴, 그게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혼비백산 멘붕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2월 8일 다음 주에 쌍특검,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에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책임 소재를 물을 때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이동관을 탄핵하려고 했던 거냐, 방통위원회를 왜 시키려고 했던 거냐, 이 질문을 하면은 그 대답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